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젠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에 있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행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지난 6월달이죠. 6월달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한국타이어의 테크노링이라고 하는 이 프로빙 그라운드 타이어를 테스트를 하는 공간에 같이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 태안에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어떤 코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로 먼저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상당히 빡빡해요. 슬라롬부터 해서 고속주행로, 마른 노면, 오프로드, 젖은 노면에서의 이 주행까지 5개 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 끝나면은 거의 막 6시쯤 될 것 같으네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뜯으셔도 돼요. 우리 교통뉴스 민주식 부장님입니다. 교통뉴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TV 뉴스예요. 네, 밥 먹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뜯으셔도 돼요. 그렇죠. 과자 이름이 토레스야. 그러네요. 자, 일단은 이론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는 이제 A, B, C, D, E로 나눠져 있고요. 네, 좌석에 보시면은 이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A 카드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네. 맞춰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자리가 됐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저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 총괄 맡고 있는 조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는 2016년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19년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로 발전해 왔으며,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들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발전 과정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총 주요 코스를 8개의 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체험 코스는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드라이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사항인데요. 지금부터는 영상이랑 사진 촬영이 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그룹부터 바로 이동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일단 크게는 2가지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프로드 좀 높은 레벨의 코스를 택싱으로 좀 체험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직접 주행을 하는 그런 코스들도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프로드 체험 코스 중에서는 가장 좀 넓은 부지의 오프로드 코스, 그리고 조금 높은 난이도의 오프로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좀 경험을 해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에 타고 있고, 지금 제 앞에는 이제 기아 모하비 그리고 제네시스의 GV80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로드가 좀 어울릴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가는 차예요. 그리고 이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는 잘 가는 차입니다. 사실 모하비는 그냥 대놓고 잘 가게 생겼죠? 자, 일단은 오르막길로 가게 될 텐데, 이따가는 이제 저기 70%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코스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65%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오르막길입니다. 여기를 먼저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저기까지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65%라고는 하지만 사실 꽤 높은 이 가파른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입부터 굉장히 좀 무서워하실 수 있는 그런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벽에 대고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 위에가 생각보다 넓은 공터가 있는데? 내려가는 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엑셀을 밟지 않고 그냥 좀 브레이크만 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측사면인데, 측사면 같은 경우에는 차체의 강성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전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오프로드에 좀 자신이 있는 브랜드들이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서 조금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코스인데,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최대 측면 각도도 30도, 30도. 최대 측면 각도가 30도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해봤던 가장 가팔랐던 게 35도, 34도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빡빡한 그런 각도다라고 했었는데 30도도 결코 낮은 각도는 아니에요. 지금 굳이 수평을 맞춘다면은 뭐 한 요 정도 되려나? 상당히 가파른 경사도를 구현을 해놨습니다. 측사면을 하면 항상 옆구리가 아파요. 뱃살이 눌려가지고. 이 테크노링 자체도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프로드 코스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 전체적인 코스를 이동을 하는 그 코스들, 코스 이동 간의 요 도로들도 일반적인 주행에서의 조금 테스트, 타이어 테스트나 차량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프로드 코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코너 사이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포장도로라기보다는 약간 좀 시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지금 구성을 해 놨습니다. 시골, 특히 저런 모하비 같은 차들은 이런 환경에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들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면허 시험을 딸 때 이후로는 조금 경험하기 힘든 철길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이제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무 토막들이 쭉 깔려 있는 구간입니다. 이 차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어떤 부분은 타이어 끝 부분에 닿게 되면서 차가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사실 이 정도의 이런 흔들림은 조금 경험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차 다 긁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코스는 범피 코스라고 할 수 있죠. 좌우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반복되는 코스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카메라,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차의 뒷바퀴, 앞바퀴가 얼마나 내려가고 얼마나 올라가는가, 타이어가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차체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한쪽 바퀴가 떠 있을 때 완전히 접지력을 잃었을 때 차가 어떻게 구동력을 발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프로드 코스를 진행하는 차 세대가 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하체가 긁힌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차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차하고 이 환경하고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인가를 같이 보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코스는 저도 다른 행사 이런 데서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V자형 코스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하프 파이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각도가 4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도, 20도. 30도, 2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영상으로는 랜드로버의 이보크 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하수관, 배수관 같은 거를 뚫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측사면 코스하고 약간 좀 복합된 코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모래밭이 있어요. 모래밭하고 다음 이제 곧바로 이어서 뻘밭이, 진흙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뻘밭에 갇혀버렸던 EV6 그리고 디펜더였죠. 사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데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피해 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피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 좀 엑셀을 지긋하게 밟아 가지고
돌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환경에서도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70도의 경사를 갖고 있는 70%. 자꾸 단위가 헷갈려요. 70%면 거의 한 35도 정도 되는 그런 각도인데, 진입각이 35도다 라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범퍼 하단부 머드플랫 부분이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각도거든요.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이런 각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지금 거의 건물 4층 높이 정도 되는 그 높이까지 올라왔거든요. 잠깐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거는 차의 동력 성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해서 도전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이 끄끄끄끄 거리는 소리는 이 힐 디센트 컨트롤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속도를 제어를 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DBC라고 해서 네. 공사로 저속주행 장치라는 네.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 브랜드 맨날 같이 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행사나 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와서 오프로드 코스를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거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로 이게 된다고? 내 차도 그런데? 약간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리 경험을 해봤던 입장에서는 다 생각보다 잘 가는 차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도심에서 포장된 도로에서만 많이 타는 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박혀 있다 보니까 못 갈 걸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는 잘 가는 차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코스를 지나갈 때 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엑셀을 세게 밟는 거는 좀 자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세게 밟게 되면은 휠에 순간적으로 구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땅을 파고든다 그러죠. 그래서 차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어느 정도 숙달된 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심신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릉덩이를 지나갈 때 좀 천천히 대신에 꾸준히 가라고 하는 이유는, 빨리 가게 되면은 앞에 범퍼에 물이 닿게 되면서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엔진룸으로 물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웅덩이 안에서 차가 멈추게 된다거나 후진을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엔진 사망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대신에 꾸준한 속도로 탈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 멋있는 앵글을 만들겠다고 물에 돌격하듯이 다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차 죽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프로드 코스 체험을 한번 해봤고요. 직접 이제 참여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스킬들을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오프로드는 이제 드라이빙 플레저로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직접 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동승 체험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긴급 제동에 대한 그런 코스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비상 상황이 꽤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 브레이킹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 차가 망가질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풀 브레이킹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밟으면 차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그리고 끝까지 강하게 브레이킹을 밟아야 되기 때문인데, 사실 그런 경험이 진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 코스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현재 차량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노면에서 하고 젖은 노면, 그리고 이제 수막 현상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막 현상을 진짜로 경험을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이런 브레이킹 방법, 제동 방법을 경험을 해보는 그런 코스를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반떼 N라인이고요. 지금 저 앞쪽에는 K5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한국 타이어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정확한 명칭은 사실 한국 테크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는 한데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뭐 같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이 모든 테스트 코스들, 이 경험 코스들이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다 타이어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이 코스들이거든요.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구현을 해둔 것이고, 지금 경험을 하러 가는 이 급제동 코스 역시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진 코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진짜 저마찰 상황에서의 제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타이어 개발용으로 쓰는 요 완전 저마찰의 노면 이 주행로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 코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저기 비어있는데 저기를 안 가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좋습니다. 긴급제동 굉장히 강하게 잘 가져가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마른路面에서의 제동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드리겠습니다. 젖은路면에서의 이 제동거리가 더 길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현대 기아 제네시스 레벨 1부터 해서 뭐 완전히 이 레이스에 준하는 퍼포먼스 드라이브를 연습할 수 있는 N 마스터까지 한 8만원에서 80만원까지 상당히 다양한 코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도장 깨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레벨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현대차가 아니어도 괜찮기는 한데 현대차가 가성비가 가장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도 뭐 9만원에서 한 60만원, 90만원 뭐 그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AMG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에서 시작이고 최대 20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살펴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량 출발. 그렇죠. 확실히 제동거리가 길어진 모습들을 또 직접 느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수막 현상이 딱 생기게 되면은 차가 순간적으로 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작은 높이라도 차가 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들이 전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막 현상이 일어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은 굉장히 의외로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수막 현상이다라고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 계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네, 다음은 이제 젖은路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젖은路면 서킷 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서킷 주행을 정말 많이 해본 분들이 아니라면은 젖은 상황에서 그렇게 과격한 드라이빙을 해본 경험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이제 이 급브레이킹, 급제동과 마찬가지로 정말 귀한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하고 있어요. 저는 EV6에 타고 있고 앞차는 이제 아이오닉 5도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사륜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이제 듀얼 모터 모델들입니다. 빗길에서의 이 듀얼 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의 작동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목적 코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슬라롬이죠. 장애물을 계속해서 회피를 하는 그런 코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차의 이 기민한 핸들링 이 성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코스기도 하고요. 운전자로 하여금 핸들링의 정확한 양, 얼마나 돌려야지 안전하고 또 확실한 주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벨로스터 N이고요. 벨로스터 N과 같은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횡지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같이 주행을 해 보시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스티어링 휠의 조작을 하고 있었는지, 엑셀은 어떻게 밟았고 브레이킹은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좀 테크니컬한 드라이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슬라롬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최경태 기자님 바로 주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그렇죠. 최경태 기자님 또한 슬라롬보다 굉장히 빠르게 잘 통과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언더 스티어 잘 제어해 주셨어요. 굉장히 빠른 뒤로 다녀가 주셨어요. 사실 브레이킹 포인트 굉장히 간당간당했거든요. 네, 뒷바퀴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가산처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린 건 아니었는데 네, 앞에 이제 전문지 기자분 몇 분 친한 분들과 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승부욕이 조금 돋았어요. 사실 이거는 이게 기록 경쟁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핸들링과 엑셀량, 브레이크량, 그리고 제동의 포인트, 이런 것들, 이런 차의 거동을 보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 경쟁을 하는 거는 훨씬 더 익숙해진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코스는 고속주회로입니다. 고속주회로는 이제 차의 직진 안전성 그리고 타이어의 이 직진 안전성을 동시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뱅크각이라고 해서 이제 도로가 이제 얼마나 꺾여 있는가를 보는 그런 각도들이 있는데, 38.87도라고 되어 있는 그런 각도를 그냥 직진만 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윗차선 맨 위쪽까지 가게 되면은 보통 한 250에서 270까지 밟아야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속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코스인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은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는 이제 이 전문 인스트럭터가 운전을 하게 되고, 이제 옆에 동승을 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동승도 좋아요.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이 짜릿함, 중력이 옆으로 느껴져. 이런 짜릿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말 쉽게 하기 힘든 경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돈값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코스 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제네시스 G70 혹은 옆에 있는 기아의 스팅어 마이스터죠. 이 두 차종 중에 하나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로 신청을 했는지 제네시스로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차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소유를 했던 차죠.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인데
후속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애립니다. 반면에 이 G70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진 차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하고는 조금 성향이 안 맞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차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중에 하나는 고속도로 암행 순찰대에서 이 차를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분명 괜찮은 성능이 아니죠.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해주는 그런 차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차를 타고 고속주행로 그리고 마른 노면 서킷은 아마 저 아반떼 N으로 할 거예요. 저것까지 해서 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체험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분의 1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마른 노면 서킷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주행로 체험을 먼저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가장 끝에 차선, 가장 빠른 차선에서 경험을 하는 그 코스를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상당히 얼큰이에 해당을 하는데 이 안전 헬멧을 작은 사이즈를 주셔가지고 볼살이 씹히고 있어요. 볼살이 씹혀서 제가 뭐 잘생기지 않은 거야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응? 이 볼살 찝혀갖고 말을 못하겠는 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택시 하이스피드 오버 주행하고 있는 이율 인스트럭터라고 하고요. 네, 지금 한 바퀴를 주행할 거라서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속도를 올릴 건데 혹시라도 어지럽거나 속이 안 좋거나 뭐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속도가 170km고요. 180, 190, 200km고요.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1차로는 각도가 38.8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2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을 해도 차가 밖으로 밀려 나가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 몸에 설림도 없기 때문에 계속 장시간 주행할 수가 있고요. 지금 250km에서 다시 200km까지, 220km까지 속도를 낮추고 1차로로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2차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차로는 경사가 약하기 때문에 차가 바깥으로 밀리려고 하고 몸도 바깥으로 밀리려고 하는데 다시 올라와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너무 짧았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드라이 컨디션의 서킷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킷과는 좀 구성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좌코너 4개, 우코너 7개? 반대였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총 11개 코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리드미컬하게 이제 코스를 타는 게 일반적인 이 서킷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성능 테스트를 지금 겸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코너라든가 좀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 이제 트레이닝이나 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여기는 경기가 이루어진다거나 랩 타임을 이제 낸다거나 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무리한 경쟁, 속도 경쟁보다는 코너를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되는지, 엑셀과 브레이킹 양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마를 하는 코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이제 오픈을 할 때 이제 그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곳은 이제 도로 폭은 조금 넓은 편이기는 해요.
일반 서킷과는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로 환경과 비교를 한다면은 조금 더 넓은 쪽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 차의 움직임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반떼 N이죠. 현대차가 낸 여러 모델 중에서 가장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의 N 모델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완성도가 높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버렸죠. 많은 분들이 뭐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미 자리를 잡은 브랜드인 N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반떼 N 모델을 가지고 이런 코스를 달려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차의 거동까지도 연구하고 또 분석해보고 느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아반떼 시승회도 아마 서킷에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현대가 이 차를 가지고 이런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차에 대한 성능과 내구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진행을 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신감이 충분히 붙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근거 아닐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킷택시 담당의 인스트럭터 김택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평소에 서킷 직접 경험하신 경험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서킷 네.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좀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즐기는 편이죠. 즐기는 네. 서킷택시는 1렙 주행 예정이고요. 네. 이게 실제로 서킷택시고 저희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요. 네. 프로그램에서는 10분 정도 주행하고 있고요. 드리프트 택시도 있고 스티머나 주행하고 있고요. 네. 일반 택시도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익스피리언스도 하지만 타이어 개발에 조금 더 맞습니다. 네. 목적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서킷에서 작년까지 진행됐던 일반 서킷에서 네. 하는 거하고는 포커스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지금 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코스랑 달리 복합 코너가 굉장히 많아요. 네. 좌우 우측이 계속 바뀌는 코너가 많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이 서킷 개발자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 일단 공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보시는 것처럼 연석이 없어요. 네. 코드폰이 없고 뭐 서비스 로드가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일반 서킷이랑 어떻게 뭘 위해서 바꾸는지는 이제 한국 타이어 쪽에서 만든 거라서 그거는 저도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 타이어 쪽에 네. 아니면 저기 프로젝트 익스퍼트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랑 얘기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서킷은 190에서 200 정도까지 최고 속도가 나오고 있고 공급이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서킷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코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코스들을 복잡함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접근 가능한 수용 가능한 금액에 이런 금액대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차들이잖아요. 그런 차들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단점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태안이 생각보다 가깝지가 않거든요. 거리로는 한 150, 160km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해보면은 편도로 한 2시간, 2시간 반은 금방 걸리게 되는, 거기다가 만약에 주말에 뭐 더 도로에 이 정체까지 생긴다라고 한다면 3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조금 단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좀 해결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 프로그램이 가까운 곳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또 유익한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해에는 이미 끝났어요. 내년 노리셔야 될 텐데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길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코스들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